그래서 이거를 낮춰라. 이게 너무 과하다. 뭐 이자 잔치하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선택이 은행을 지금 압박하는 건데 그 선택들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상승에 오히려 영향을 주겠구나.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이자 장사한다는 논란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재미난 일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6대 은행장 회동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회동 주제는 이런 거죠. 최근 은행의 역대급 실적이다. 가상금리를 조금 개편해야 되겠다. 한번 모여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금리를 좀 낮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대 은행장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정말 세게 이야기를 할까? 뭐 그런 뉴스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이런 뉴스는 금방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회동 마치자마자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뉴스의 내용은 조금 부드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려움을 듣는 자리였다. 워낙 이제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한 걸음 물러선 느낌도 조금 듭니다. 그 이후로도 바로 나왔던 게 뭐냐면 금융위원장이 가상금리 법안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거는 좀 반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라. 지금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으니까 대출금리를 그에 좀 걸맞게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쟁점은 가상금리거든요. 가상금리가 뭔지 다 아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을 진행하면 시장 조달 금리가 있을 거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니까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준을 뭐 은행채 할 거냐, 코픽스 할 거냐, 뭐 은행만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제 가상금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또 복잡하게 그 돈을 조금 가져온 거 기준금리에 준하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 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마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죠. 그래서 이거를 낮춰라. 이게 너무 과하다. 뭐 이자 잔치하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보면 이런 내용 담겨 있죠. 정확하게 가상금리 안에는 이런 내용들은 넣으시면 안 된다.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이런 것들, 각종 기금 출연료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넣지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세부 항목을 다 공개하라. 뭐 이런 내용도 살짝 들어갔다가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그거에 플러스 가상금리가 들어갔을 때 이 가상금리가 결국은 낮아지는 효과들이 조금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은행들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은행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 은행 감독하는 권한이 야당 대표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6대 은행장 다 와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뉴스에 계속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제시한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대출 조금 금리를 높게 해서 대출을 좀 못하게끔 결론적으로 그렇게 조금 해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특히 이제 연말 때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연초되자마자 뭐 알아서 이제 뭐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은행 탓을 하니까 또 조금 난감할 거예요. 장단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1월 16일 날 금융감독원장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들이 이미 지금 2차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 지시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또 1월 22일 날 금융위원장이 이제는 은행들이 알아서 반영해야 될 시기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민주당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지금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상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은행이 자진해서 과연 내릴지 안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키를 원래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키를 쫙 지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랬을 때 민주당의 타겟은요, 부동산 회복하는 그게 타겟은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있고 뭐 이자 장사하고 있는 이 은행을 압박해가지고 그 수익을 낮추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이거든요. 은행 수익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 수혜자는 누가 될까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대출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대출을 진행할 사람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제 대출 혜택을 주게 되면 대출을 또 진행할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대출 금리를 낮추면 결국 유동성이 증가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이 메커니즘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는 좀 특별하게 좀 예외 처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 수익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예외 처리해가지고 기업담보대출만 어떻게 뭐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민주당의 선택이 은행을 지금 압박하는 건데 그 선택들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상승에 오히려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어떤 이런 행보가 앞으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발생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다주택자를 두드려 잡자라고 하면서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전부 다 규제를 했거든요. 그 결과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는 똘똘한 한 채 유행, 그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부동산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자 장사 논란, 가상금리, 손질 예고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